나는 부자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기로. 이상하게 들리시죠? 요즘 유튜브에는 월 1000만원 버는 법, 30대의 건물주 된 사람 이야기, 나는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었는가,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저는 오늘 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기로. 그러나 이건 포기 선언은 아니에요. 도망가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게 가장 용감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공식? 바쁜 출근길,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공식을 배웠어요. 성공은 돈, 돈 많으면 행복, 돈 없으면 실패.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의심조차 안 해봤는데요.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가져간다고. 그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구조 안에서 부자가 되기 매우 어렵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식량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요. 사실 지구는 결핍의 별이 아니에요. 풍요의 별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별은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지구는 분배가 부족한 별인 거예요. 이 별에서 빈부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복리의 불균형. 돈이 돈을 벌어요. 투자할 수 있고 기회를 살 수 있고, 반대로 가난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요. 부는 스스로 커지고 가난도 스스로 커지는 구조예요. 둘째, 구조의 문제도 큽니다. 세금제도, 토지 소유, 상속 등의 시스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쌓여왔어요. 셋째, 정보와 기회의 격차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게 능력보다 더 많은 걸 결정해요. 노력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달리고 있는 걸까요? 비교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걸 하나 깨달았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어서 힘든 거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월급 200만원 받았을 때 그게 그렇게 서럽지 않았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누군가는 발리에서 풀빌라 휴가를 즐기고, 누군가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누군가는 30대에 이미 파이어족이 됐다고 해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SNS를 보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 아닌가요? 5분 전까지만 해도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스마트폰 화면 하나가 내 행복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잠깐, 이게 바로 비교의 함정이에요. 비교는 끝이 없어요. 월급 200이면 300 버는 사람이 부럽고, 300이면 500 버는 사람이 부럽고, 1000이면 10억 가진 사람이 부럽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고 항상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경쟁에는 도착점이 없어요. 저는 그 경주에서 내려오기로 했어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으로 내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교하며 불행한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첫 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 약 5%. 이 사람들도 능력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운, 타이밍, 태어난 환경이 결정적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 이분은 불안 위에 쌓인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분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 번째,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버둥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좌절하고 불행한 사람. 사실 이건 가장 솔직한 반응이에요. 부조리를 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인간의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 네 부류 모두에게 공통된 불행이 있어요.
부자는 성공, 가난은 실패라는 이 공식을 모두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그 공식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공식에 의해 패배자로 규정되어 살아가요. 그렇다면 부자를 쫓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 돈을 쫓는 삶에는 우리가 잘 계산 안 하는 비용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더 벌기 위해 더 일하고, 더 일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그러다 몸이 망가지고, 어느 날 돌아보면 20대가 가 있고 30대가 가 있어요. 두 번째, 관계. 바빠지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사람이에요. 가족과 밥 먹는 시간,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 그리고 혼자 멍하니 있는 시간, 이게 다 사라져요. 세 번째, 지금 이 순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만 보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행복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의 행복을 계속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리고 나중이 됐을 때 그때 좀 더 여유롭게 살 걸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않겠다는 말이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난을 즐기겠다는 낭만도 아니에요. 생활이 너무 힘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해요. 아플 때 병원 못 가는 가난은 버텨야 할 게 아니라 바꿔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그게 안 됐을 때 삶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 그 공식 자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꼭 통장 잔고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대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볼게요. 남과 비교하지 않을게요.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게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덜 흔들리는 삶을 선택할게요. 큰 집보다 편안한 집이 좋아요. 비싼 음식보다 맛있게 먹는 순간이 더 중요해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삶이 있어요. 저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선택을 하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삶이 내 것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방향이 진짜 내가 원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달려야 할 것 같아서 달리고 있는 건가요? 오늘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감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나는 지금 뭐뭐를 위해 달리고 있다. 뭘 위해 달리고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게 자기 삶을 다시 보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